안녕하세요. 어렵고 까다로운 보험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는 셀리 언니예요.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제 휴가철이 되면 자동차 여행도 하시고 또 휴가 때 차 운행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시고 또 관심도 많으셔서 오늘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운전자 보험 하면 자동차 보험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서 살펴보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차가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자동차 보험은 가입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 딱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이렇게 대인, 대물, 또 대인2, 그다음에 자기 차량, 또 자동차 상해, 그다음에 서비스 패키지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 자동차 보험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다른 사람 차를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렸을 때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내가 다치거나 내 차가 망가지는 것도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만약에 내가 사고를 내서 차를 망가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내가 보상을 안 해주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민사에 대한 문제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고가 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망을 하게 했거나 또는 크게 다치게 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는 거는 민사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형사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한 합의나 또는 벌금 그런 거는 운전자 보험에서 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형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또 치료하는 동안 소득보상도 해주고 또 부셔진 차와 재물을 고쳐주고 내가 다쳤으면 나도 치료하고 내 차도 고치고 이런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운전자 보험은 내가 구속되지 않도록 피해자를 위로하고 사과할 때 금전적인 그런 합의 비용을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과도하게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그럴 땐 잘 안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상을 해드리는 거고요. 내가 사고를 냈는데 중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을 사망케 했거나 또는 중과실이 아니어도 사망케 했거나 중상의 피해를 입히셨을 때 벌금을 내야 되죠. 그런 것들도 보상을 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운전자 보험 가입하세요라고 권유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내가 운전자 보험 가입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하셨는데요 라고 이제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운전자 보험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벌금 요 세 가지 담보가 들어가야 운전자 보험이 들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보험 상품 이름이 운전자 보험이라도 요 세 가지 담보가 들어있지 않으면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라는 거죠. 운전자 보험은 보통 이제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또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상해 특약들이 다른 상해보험보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해보장을 가입을 하실 때 운전자 보험에 상해담보를 많이 넣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하시더라도 운전자 담보가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시고 상해 특약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골절이라든지 입원비, 수술비, 후유장애 이런 것들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 운전 안 하는데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하라고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해보험을 가입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요 세 가지 담보가 필수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먼저 짚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인데요. 요게 예전에는 2009년도 요때만 해도 형사 합의금이었어요. 이 형사 합의금은 피해자 사망 시에만 보장을 해드렸고요. 중상해나 다쳤을 때 합의금이나 이런 거는 보장이 안 되셨죠. 그런데
꼭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내가 중과실로 인해서 중상해를 입혔을 때 합의를 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2009년 10월에 법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상해 사고 보상이 법으로 의무가 되면서 자차 또는 동승사에 대한 부상도 보상이 되도록,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뀌면서 보험사에서 이 담보 이름을 형사 합의금에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다라고 명칭을 변경하게 됐죠. 그래서 2009년도 10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중상해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별도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운전자 보험의 관련 법규가 2009년 10월에만 변경된 게 아니고요. 2017년도 1월달 이후부터는 이거는 이제 법규와는 상관없이 보험회사에서 약관이 변경된 거죠. 그동안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담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을 할 때 내가 먼저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을 하고 합의금 확인서를 받은 다음에 보험사에다 청구를 하면 후에 합의금이 지급이 되는 이런 형태였는데 2007년도 1월 이후부터는 합의금을 이제 작성을 하면 보험사에서 바로 피해자가 지급하는 선지급 형태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합의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7년도 이후에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운전자 보험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되는 건데, 그러면 그 이전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은 선지급이 안 되는 걸까요? 그거는 각 보험사마다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도 소급 적용이 되는 보험이 있고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회사들이 있죠. 그래서 각 회사별로 내용이 좀 상이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그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도 선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이 소급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2대 중과실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면 이제 2017년 12월 이전에는 11대 중과실이었는데 2017년 12월부터는 12대 중과실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전에는 신호 위반, 또 중앙성 침범 및 불법 유턴, 그다음에 속도 위반, 앞지르기 및 뛰어들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행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 중독 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이제 승하차 시에 승객이 미리 타지 않았는데 출발하는 경우 간혹 있죠. 그럴 경우.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여기까지가 11대 중과실이었는데 2017년도 12월부터 12대 중과실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했을 경우에도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이 돼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규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예전에는 최고 가입 금액이 3천만 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셔도 합의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지금은 2억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뭐 2개 이상 가입을 하시게 되면 총 2억 5천까지도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전자 보험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또는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합의를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음주운전을 했거나 또는 무면허 뺑소니 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라는 건 기본이죠. 예, 이런 건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아무리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합의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첫 번째, 피해자가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그다음에 12대 중과실로 인해서 피해자가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 그다음에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서 검찰에 공소 제기가 되었거나 또는 합의로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상해급수 1급, 2급, 3급에 되는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을 가입을 했을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 지급이 되는지 부상 등급에 따라서 다 다르고 보험사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2억을 가입을 했을 경우 여기 보시면 제1항 1호의 경우, 그러니까 피해자를 사망케 이르게 했을 경우는 최고 2억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2호 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진단 일수에 따라서 보험금이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2억까지, 그 다음에 불기소된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2억 원을 가입을 했을 경우 보험금이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4월 1일 날 이제 민식이법이 개정이 됐죠. 운전자 보험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에 해당이 되는데 2020년 4월 1일자로 민식이법이라는 게 법률이 생기면서 운전자 보험도 대대적으로 개편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20년 4월 달에는 어린이 보호구역만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노인 보호구역도 같은 법규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벌금이 그동안은 최고 2천만 원까지였는데 3천만 원까지 변경이 돼서 그전에는 운전자 보험 벌금이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셨었는데 지금은 1천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아서 지금 현재는 벌금이 최고 5천만 원까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운전자 보험이 바뀌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6주 미만 사고에 대해서는 합의금이 별도로 지급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일 경우에는 6주 미만 상해 사고가 났더라도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이제 별도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하게 이제 운전자 보험이 바뀌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죠. 그래서 벌금을 3천만 원 이상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6주 미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법규가 개정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운전자 보험 약관 조항이 변경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17년도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 선지급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동안은 기소가 돼서 검찰로 넘어가야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2020년 2월부터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2024년 7월부터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선지급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2024년 7월 이전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신 분들은 선지급을 받으실 수 있는 운전자 보험으로 바꾸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주차 중의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 운전자 보험에서는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한 것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법규나 제도 등의 변경에 따라서 이제 수시로 운전자 보험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몇 년도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지 요거를 잘 체크하시고 가입 금액은 최고로 많은 한도로 보상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한도는 적당하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꼭 체크를 해보실 거를 이제 권유를 드려요. 그리고 이제 별도의 조항이기는 한데 저희 지사에 있는 설계사분들은 보상 청구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드리는데요.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가 의외로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손목 다쳐서 수술했을 경우에도 누락된 보험금 설명을 드렸는데 운전자 보험도 여러 가지 누락되는 항목들이 간혹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녹취 자료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운전자 보험으로 사고가 나서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고였는데 보험금만 지급이 되고 납입 면제는 처리가 되지 않아서 별도로 저희 설계사분이 담당 손해사정사하고 통화를 해서 누락된 납입 면제 사항을 새롭게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처리를 도와드린 그런 내용인데요. 녹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여기 지금 부상비 6급 받으셔서
지급되신 거잖아요. 160만 원. 그죠? 네네. 예, 네. 이게 좀 납입 면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납입 면제가 보통 다 운전자 보험들이 1급에서 7급인데 지금 이번 네. 6급 받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네. 보험료가 또 지급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 이분 관련된 다른 보험제 담당자예요. 예, 그래서 예. 예, 저도 제 이제 선배님도 손사가 있고 그래서 예, 이거 네. 얘가 이런 보상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자세히 알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고객님한테 네네. 이거 160만 원 지급되실 거고 예, 나중에 이제 면제도 되실 거예요. 혹시 안 되시면 연락 네. 주세요 했는데 어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예, 또 보험료가 또 빠져나갔다고. 아, 그러면 그 담당자분 보험금 네. 청구된 거 담당자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예요. 잠시만요. 네. 제가 이거 바로 적어서 저 납입 면제 진행해 주시는 부서가 따로 있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거 전달이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바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잘 들으셨죠?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이제 고객분들은 내가 이게 납입면제 해당 조항인지 또는 내가 누락된 보험금이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다 체크하시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담당 설계사 분들이 이걸 꼼꼼하게 챙겨드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설계사 분들도 이제 워낙 업무가 많고 바쁘다 보니까 일일이 체크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저희 지사는 요 보험금 청구를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수 있도록 수시로 제가 설계사분들한테 교육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도 나는 오늘 이러이러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험금이 누락이 돼서 내가 이렇게 챙겨드렸다라는 것도 서로 공유하는 일들이 많아서 서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움을 받으신 고객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또 추가로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저희는 이 보상 청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보험금 청구를 할 때 소홀히 생각하고 넘어간 적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빠뜨리고 누락된 보험금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나 보험금 청구해서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나도 빠진 게 없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이나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